어릴 적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례식도 없었고 사진도 한 장 없었죠. 아빠는 곧바로 재혼했고 새엄마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란 말 입에도 올리지 마. 그런데요, 몇 달 전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다 그 안에서 사망일자 없음이라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짓처럼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어요. 내 엄마 몇 년 전까지 살아있었어. 단 네가 몰랐을 뿐이지.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그 흔한 종이 한 장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힐 줄 몰랐어요. 회사에 제출하려고 가볍게 동사무소에 들른 날이었죠. 직원이 출력한 종이를 건넸는데 그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모친 조은영 생존? 무슨 말이지? 내 엄마는 27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저기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엄마는 사망했거든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요, 시스템상 사망신고는 없습니다. 주소 말소는 됐는데 사망은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종이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봤어요. 조은영. 내가 어린 시절 딱 한 번 불러본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여기에 적혀 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 서류를 침대 위에 던져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생존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럼 그 사람, 내 엄마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새엄마는 예전부터 내가 진짜 엄마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눈을 부라렸어요. 그 사람 얘긴 하지 마. 넌 나만 엄마라고 불러. 그 말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진짜 엄마는 내 기억 속에서도 지워졌어요. 아빠도 무기질처럼 말했죠. 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다. 기억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망신고 없음? 말이 되냐고요.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왜 그 흔한 장례식도 없었는지, 왜 엄마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는지, 왜 학교 서류에도 엄마 칸은 항상 공란이었는지 모든 게 지금에서야 이해가 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빠와 새엄마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그날 밤 옛 앨범을 뒤적이다 한 장의 낡은 편지를 발견했어요. 노란색 종이에 정갈한 필체.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세연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언젠가 이걸 보게 된다면 꼭 엄마를 한 번만 찾아줘. 편지의 끝에는 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전북 군산시 동 122-3. 나는 그대로 핸드폰에 주소를 검색했고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혹시 엄마가 살아있었던 게 진짜라면? 전북 군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나는 그 주소 하나만 들고 무작정 기차를 탔어요. 조은영, 엄마 당신이 거기 정말 있는 거야?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으니 이상하게 가슴이 아려왔어요. 태어나서 몇 번 불러보지 못한 이름인데도 목구멍이 막히는 것처럼 울컥했죠.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탔고 그렇게 찾아간 동 122-3이라는 낡은 주택 앞. 거기서 난 어떤 낯선 중년 여인을 마주했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 조은영 씨 사는 집 맞나요? 그 여인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은영 씨 예전에 여기 살긴 했어요. 예전에? 그럼 지금은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요. 숨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요? 돌아가셨다고요? 당신 누구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내 이름을 말했어요. 김세연이에요. 조은영 씨 딸이요. 여인의 얼굴이 굳더니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따님이라고요? 나는 꾸역꾸역 주머니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쓴 편지도 함께. 그 여인은 서류와 편지를 천천히 읽더니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떨궜어요.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죠. 들어와요. 할 얘기가 좀 많을 거예요. 그 집 안에는 엄마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낡은 책상 위에 놓인 흑백 사진 하나, 달력에 줄 쳐진 날짜, 그리고 한쪽 벽에 붙은 아이 그림. 이건 당신 엄마가 그렸어요. 당신 어릴 적 모습이라며 사진 속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분홍색 원피스에 따은 머리, 누가 봐도 어린 시절 나였어요. 엄마는 왜 여기 계셨어요? 왜 나한텐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 여인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엄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었어요. 너무 오랜 세월을 거기서 지냈죠. 그 병원 주소에서 이 집까지 오는 데만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정신병원요? 누가요?
누가 엄마를 그런데 그 여인은 말없이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입퇴원 기록지 한 장과 친권 포기 각서라는 제목이 적힌 서류가 있었어요. 서류의 서명자. 익숙한 이름. 김진호. 내 아빠.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빠는 엄마를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세상에서 지워버린 거였어요. 이거 진짜예요? 내 손에 들린 낡은 병원 기록지. 거기엔 조은영. 조현병 진단. 보호자 의사에 따라 강제 입원. 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보호자 서명란에는 아빠 이름 석 자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죠. 김진호. 그 사람 내 아빠가 말도 안 돼요. 엄마가 정신병자였다고요? 그걸 누가 진짜로 믿어요? 당신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내 앞에 앉아있는 여인, 이 집의 주인이라는 박미숙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착했던 사람이지. 당한 거예요. 당한 거라고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박미숙 씨는 말없이 한 장의 편지를 내밀었어요. 내 딸 세연아. 널 두고 떠나는 날,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날이었단다. 나는 아프지 않았어. 미치지 않았어. 그냥 목소리가 작았을 뿐이야. 소리치지 못했을 뿐이야. 그 순간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어요. 엄마는 정신질환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목소리를 잃은 여자였어요. 목소리를 뺏긴 사람. 말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 그게 미친 거라면 세상에 안 미친 사람 어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박미숙 씨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엄마와 아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는 엄마와 한 번도 사랑해서 결혼한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맺어준 중매였고 결혼 내내 새엄마, 그러니까 현모양처 타입의 새로운 여자를 따로 만나고 있었다는 것. 엄마가 그걸 눈치채고 한 번 크게 싸운 날. 그날이 바로 엄마가 정신병원에 들어간 날이었다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당신 아빠는 그냥 조용히 사라졌고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났죠. 그 여자 지금의 새엄마요? 그래요. 숨이 막혔어요. 기억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빠가 여자 하나를 데려와서 이젠 이분이 엄마다라고 했던 날. 나는 울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여자의 완성된 자리였던 거예요. 엄마를 내쫓고 내 기억까지 지운 다음에 엄마 자리를 훔쳐 앉은 사람. 근데 왜 이제야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 3년 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한텐 말 안 했어요? 박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당신 엄마 마지막 몇 달 동안도 당신 사진 붙잡고 울었어요. 근데 끝내 전화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당신 번호도 다 바꿔놨더라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서 내 엄마를 빼앗긴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내 안에선 분노가 들끓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내가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나는 엄마의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 그게 내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뺏은 사람들. 아빠 그리고 새엄마.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연극에 조용히 조연처럼 살지 않겠다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마주했어요. 평소처럼 TV 소리만 크고 나는 문을 열었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던 모습. 저 다녀왔어요. 그래. 밥 먹었니? 새엄마는 무심히 물었고 아빠는 여전히 입 다문 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죠. 나는 말없이 엄마의 진단서와 편지를 탁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냐? 아빠가 슬쩍 고개를 돌려봤고 새엄마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몇 줄 읽지도 않고 종이를 도로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게 왜 지금 와서 그 여자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 끝났다고요? 나는 웃었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났어요. 당신들 마음속에서만 끝난 거겠죠.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세연아 그게 아니라 엄마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건 아빠였죠? 그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아빠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리고 새엄마. 당신 나 기억에서 엄마 이름 다 지우려 했죠? 네가 그 여자를 기억하는 게 도움될 게 없었으니까. 도움이 없긴요. 그게 내 엄마인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꾹 참았어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내 사진 붙잡고 살았대요. 마지막에도 전화번호를 못 알아내서 끝내 나를 못 보고 떠났대요. 내 말에 아빠가 순간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울면 뭐해요? 지금껏 나는 잃어버린 27년을 살아냈는데 이제 전 두 분 딸 아니에요. 그 말에 새엄마가 소리쳤어요. 그래서 뭘 어쩌겠단 거야? 우릴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서류로 남아있고 입원 당시 병원 기록도 확보했거든요. 게다가 편지도요. 친필로요. 그 말에 새엄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제 당신들이 평생 쥐고 있던 진실. 그거 제가 천천히 꺼낼 거예요. 누구보다 또박또박하게.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어요. 이번엔 도망치듯이 말고 스스로 걷는 발걸음으로.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계약했어요.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는 방. 엄마가 지우고 싶지 않았던 내 이름을 내가 처음으로 다시 꺼내 부른 날. 김세연. 이제 너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 그곳 근처 원룸에서 나는 조용히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잠에서 깨면 엄마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고 햇볕이 들어오는 창틀에 노란 국화를 놓아두곤 했어요. 엄마가 좋아했다는 꽃. 그리고 내가 이제야 알게 된 진심 하나. 엄마는 단 한 번도 날 버린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박미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연아, 누가 너한테 전해줄 게 있다고 찾아왔어. 내 엄마 생전에 자주 찾아오던 사람인데 너 꼭 만나보고 싶대. 망설였지만 나는 결국 그곳으로 갔어요. 낯선 남자.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김세연 씨? 네, 맞아요. 저는 조은영 씨 당신 어머니랑 같은 병원 병동에서 자원봉사하던 사람이에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재우.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말투와 눈빛이 뭔가 모르게 따뜻했어요. 그분 정말 조용하셨고 항상 딸 얘기만 하셨어요. 정말요? 네. 심지어 저한테 딸처럼 대해달라고 부탁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죠. 혹시 내가 없어지면 이걸 세연이한테 꼭 전해줘요.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테이프 하나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음성 메시지예요. 아직 카세트에 녹음되어 있어서 녹취는 못했지만 내용은 세연 씨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에요. 나는 손이 떨렸어요. 오래전 엄마가 직접 남긴 목소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말하지 못한 사랑이었어요. 박재우 씨는 내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어요. 조은영 씨는 세연 씨를 매일 그리워했고 심지어 당신 생일엔 작은 케이크라도 꼭 사서 편지와 함께 상자에 넣어두셨죠. 상자요? 예. 그 상자가 아직 있어요.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상자엔 내 이름이 적힌 편지들이 6장이나 들어있었고 케이크초 모양 캔들 그리고 그림 편지도 한 장 있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삐뚤빼뚤한 글씨체. 우리 세연이 올해도 생일 축하해. 네가 안아줄 수 없다면 내가 너를 껴안는 상상을 하며 잔다. 그 말에 그 상자 앞에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엄마가 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보내며 내 이름을 불러왔는지 이제야 느껴졌어요. 박재우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사람 제게 딸이라 불러도 되냐고 물은 적 있어요. 그 말 듣고 제가 오히려 물었죠. 그럼 세연이는요? 당신 진짜 딸은요? 그때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애가 날 찾게 될 그날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 생일 선물이 될 거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내 생일은 이젠 단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됐어요. 엄마. 이젠 제가 매년 기억할게요. 당신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딸이 드디어 왔어요.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겨우 구해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엄마가 남긴 테이프를 손으로 조심스레 집어들었어요. 마치 유리로 된 감정 덩어리처럼 깨질까봐 흘러내릴까봐 손끝이 다 떨렸어요. 딸깍.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익숙하면서도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연아. 우리 딸 잘 지냈니?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였다. 엄마 목소리였다. 태어나 처음 듣는 엄마의 말투, 그 말의 온도.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저 그대로 멍하니 들었어요. 엄마는 지금 군산이라는 곳에 있어. 아주 조용하고 작은 집인데 내 사진이랑 그림도 여기 있어. 매일 너 얼굴 보고 매일 너 이름 불러.
세연아, 엄마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그 목소리는 울음기와 떨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무서울 정도로 선명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에 답하고 있었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전화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미안하단 말밖에 못하겠어. 너의 세상이 흔들릴까봐 조용히 기다렸단다. 그 순간 테이프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세연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걸 듣게 된다면 엄마가 그리워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꼭 알아줬으면 해. 그 마지막 한마디에 나는 와르르 무너졌어요. 침대 끝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한 번도 엄마의 품을 가져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테이프 속 목소리가 내 뺨을 쓰다듬고 내 어깨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죽어서도 나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테이프를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내 기억 속에 새겨 넣으려고. 그리고 작은 공책에 엄마의 음성을 받아 적었어요. 글씨가 흐려져도 괜찮았어요. 그건 내 가슴 속에서 계속 울리는 노래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은영의 딸 김세연입니다. 이제부터 제 이름을 스스로 꺼내겠습니다. 이 사람 조은영 씨 따님 아니에요? 전북 군산, 엄마가 살던 동네 작은 시장에서 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햇살 좋은 오후, 엄마가 생전에 자주 다녔다는 반찬가게 앞에서 멍하니 간판을 바라보다가 가게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은 거예요. 어머, 진짜네. 눈매가 똑 닮았어. 이런 일이 그 말에 나는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아주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분이 늘 이걸 우리 가게에 맡기셨어요. 혹시라도 세연이란 이름 가진 아이가 오면 전해달라고.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직접 꿰맨 듯한 손수건, 그리고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쪽지가 있었어요. 우리 딸, 이 동네 올 일은 없겠지만 만약 온다면 꼭 이걸 주고 싶어요. 이 동네, 엄마가 널 기다렸던 동네야. 나는 무너졌어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길 한복판에서 그 상자를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모두가 나를 엄마로 알아봐주고 내가 딸이라는 걸 알아봐주는데 왜 내 가족들만 그걸 그렇게 지우려 했던 걸까요? 가게 아주머니는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 사람 정말 고운 분이었어요. 매일 반찬 하나라도 사면 세연이는 이런 거 좋아할까? 이거 먹여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만 하셨거든요. 한 번은 그러셨어요. 그 애가 나를 기억 못해도 나는 그 애를 잊지 않았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들리던지 그날 시장 구석구석을 걸었어요. 엄마가 걸었을 길, 앉았을 의자, 지나쳤을 꽃집. 모든 게 처음 보는 풍경인데 왠지 익숙했어요. 엄마의 기억이 내 안에 스며든 것 같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마을 도서관 앞에 도착했을 때 지나가던 한 노인분이 내게 또 말을 걸었어요. 혹시 조은영 씨 따님이세요? 네, 맞아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노트를 내주셨어요. 그분 여기 자원봉사 많이 하셨거든요. 애들 동화책 읽어주면서 가끔씩 글도 남기고 가셨어요. 이건 그분이 남긴 이야기예요. 노트엔 엄마의 필체로 짧은 동화 한 편이 적혀 있었어요. 공기 속에 엄마가 있어요. 바람처럼 안아주는 말 없이 웃어주는 그런 엄마가. 그 구절을 읽다가 나는 또 울었어요. 나는 이제야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얼마나 다정한 존재였는지를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엄마. 이 동네가 엄마였네요. 사진 한 장. 엄마가 남긴 유품 상자 속 유독 낡고 오래돼 보이는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 엄마는 젊고 단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선 남자.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분명 아빠는 아니었어요. 아빠는 사진 찍는 걸 싫어했고 내 기억 속 그 표정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나는 도서관 노트 옆장에 적힌 글귀를 떠올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이 날 사람으로 살게 해줬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걸 알게 해준 유일한 사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 남자가 엄마에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사람이 아닐까? 나는 시장 아주머니에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 남자 혹시 이 동네 사람이에요? 아주머니는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더니 작게 탄식을 내쉬었어요. 이런 이 사람이 아직도 기억날 줄이야. 그분 이정배 씨예요. 조은영 씨랑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정배.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이어갔죠. 두 분 참 조심스럽게 지내셨어요. 가까운 사이라고 하기엔 항상 거리를 뒀고 멀다고 하기엔 매일 아침 같이 걸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한 1년쯤 됐을까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말에 마음 한쪽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그 사람도 이젠 세상에 없다는 게 엄마가 다시는 웃을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 같았거든요. 이정배 씨가 조은영 씨한테 늘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세연이 엄마라고. 그리고 그분 돌아가시고 난 뒤 조은영 씨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날이 있어요. 그날 이후엔 좀 더 말이 없어졌죠. 나는 그날 밤 이정배 씨의 이름으로 병원과 장례식장을 수소문했고 끝내 한 간병인 일지에서 그의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 편지는 엄마에게 남긴 유서였고 편지 말미에는 내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조은영.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세연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은 끝까지 세연이의 엄마로 남았으니까.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던 엄마에게 그렇게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엄마는 누군가에게 끝까지 사람으로 기억된 거예요. 엄마. 이젠 나도 엄마를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말할게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내 엄마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그 종이 한 장이 처음엔 나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지금은 내가 엄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나는 주민센터에 찾아가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사망신고 없이 주소 말소만 된 사람의 기록 살아생전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나는 준비해간 자료를 꺼내놓았죠. 병원 입퇴원 기록, 간병일지, 자필 편지, 주민증언서, 그리고 음성 메시지 녹취본. 이건 다 제 어머니였던 조은영 씨가 실제로 생존해 있었고 마지막까지 이 동네에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직원은 하나하나 꼼꼼히 넘겨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관계 정정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성함도 생존자로 복원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제라도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며칠 후 관계증명서에 적힌 조은영 모 이 글자를 나는 수십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엄마. 돌아오셨어요. 이젠 제가 당신 이름 끝까지 지킬게요. 다음은 아빠였다. 나는 조용히 아빠와 새엄마가 사는 집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과 복사한 엄마 편지를 우편함에 조용히 넣었어요. 그 위엔 딱 한 문장만 적었죠. 이젠 당신들이 지운 이름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그들에게 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살 이유도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엄마 이름을 불렀어요. 조은영 씨. 우리 엄마. 나 김세연이에요. 드디어 왔어요. 엄마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나는 당신을 잃은 줄 알았고 버림받았다고만 믿었는데 이젠 아니에요. 나는 엄마의 딸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는 잊지 않을 거예요. 작은 납골당. 엄마가 마지막으로 안치된 곳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갔어요. 그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이젠 저 엄마 찾았어요. 엄마 목소리도 들었고요. 엄마 친구들도 만났고 엄마가 남긴 모든 흔적도 이제 제 안에 있어요. 사진 속 엄마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웃고 있었고 나는 그 미소에 한없이 울컥했어요. 어릴 땐 왜 내 생일에 아무도 축하 안 해주나 싶었어요. 왜 엄마 사진 하나 없을까 원망도 했고요. 근데 이제 알아요. 엄마는 늘 나를 기억하고 있었단걸요. 나는 주머니에서 엄마의 유품 상자에 들어있던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세연아. 엄마는 너를 이름만 들어도 눈물나게 사랑해. 그 말 언젠가 해줄 수 있을까 매일매일 꿈꿨어. 나는 그 편지를 엄마 곁에 조심스레 두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엄마. 그 말 지금 제가 해드릴게요. 저도 엄마를 눈물나게 사랑해요.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마치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내 이름 앞에 조은영의 딸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붙이게 됐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야기해요. 우리 엄마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기억은 더 이상 숨겨진 진실이 아니에요. 이젠 나의 시작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이름이에요. 엄마의 존재를 되찾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덕분에 나는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꺼내 말해주는 데 있다는 걸요. 엄마, 내가 당신을 되찾은 것처럼 이제는 당신도 내 안에서 살아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